이 주식시장의 주된 특성은 선행성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주된 특징은 후행성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목청권 얘기했어요. 이거 꼭 기억. 저는 그냥 외웠어. 조바심 가지고 당장 집 사실 필요는 없겠다. 없다. 그래도 23년까지는 집 사지 마세요라고 표현했는데 4분기 초 금리 인하도 하나의 심리가 작용을 네. 해서 계속 오르다가 만약에 아주 스몰 스텝으로 뭐 조금 0. 몇 %만 떨어져도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와우하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받아들이죠.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그 맞는 말씀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시장의 특성을 좀 이해할 때 네. 가장 지배적인 그 시장의 특성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주식 시장의 주된 특성은 바로 선행성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주된 특징은 후행. 후행성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네. 제가 경제 읽기 과정 찍을 때 목청권 얘기했어요. 이거 그냥 꼭 기억. 저는 그냥 외웠어. 이거는 알고 가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사후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22년엔 주식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네. 실제 주가가 대세 하락했던 건 22년이에요. 그 저점이 언제입니까? 22년 10월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23년에는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은 아니에요. 네. 박스권에 맴돌죠. 그렇죠. 그러면 경기는 23년에 경기 침체인데 그리고 금리는 23년이 정점인데 네. 주가는 22년에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선행한다는 게 벌써 나왔죠. 오케이. 그죠? 자, 부동산 가격을 볼게요. 네. 지금 저점 왔습니까? 아직 저점을 향해 갑니까? 저점을 향해 가죠. 가고 있어요. 아직 저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지금 2022년인데 부동산은 아직은 한 2년 후쯤으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적으로는 지금 23년 1, 2분기가 저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반도체 네. 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시장을 보면 아하. 1, 2분기가 좀 저점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시나리오가 미국 국가부도가 나오느냐 뭐 이런 전개에 따라 추가적으로 더 저점을 갱신할 수는 있지만 외부 충격이 다 현재의 다르니까. 전망으로서는 어쨌든 지금 2분기를 저점으로 보고 있어요. 경기 저점. 금리도 23년 2분기가 정점인 거죠. 기준금리. 지금이네요. 그죠? 2분기 현재. 근데 주가는 그로부터 6개월 전에 먼저 선반영돼서 떨어졌어. 다 네. 떨어진 거고 네. 집값은 오히려 23년 끝자락에 저점을 형성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값은 제가 등락률로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네. 제가 등락률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보여드리려고 2천만 원짜리 자료. 제가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를 또 네, 했어요. 2천만 원짜리. 자, 이거 보세요. 이 보시면 여러분 부동산 가격과 금리와 얼마나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지 네. 이 그래프에서 여실히 나옵니다. 아주 뭐 그냥 한 가족처럼 움직이네. 가족같이 움직이잖아요. 얘는 부부네, 부부요. 부부예요. 2020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부가 아닙니다. 아니 뭐랑 부부라 그랬죠? 시작. 금리와 부동산. 부동산은 부부다. 네. 금리가 2020년에 제로 금리일 때 집값 상승률이 어때요? 폭등하죠. 아 부부인데 안 싸운 부부. 안 싸. 사이좋은 부부. 네. 20년에 제로 금리였죠. 예. 이때 유례 없는 수준으로 폭등했잖아요. 여러분 다 인정하셨잖아요. 네네네. 21년까지도 상승세가 유지됐죠. 유지됐죠. 다만 이때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시점이에요. 네. 상승세가 좀 둔화되죠. 그리고 22년 들어서 금리를 이제 인상하는데 네. 상승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둔화돼요. 많이.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게 등락률이니까 지난주 대비 올랐나 떨어졌나를 보여주니까 네, 네, 네. 이게 0 이상이면 뭐예요? 여전히 상승. 그렇죠. 0 미만이면 그때 떨어지는 거지 상승률이 떨어진다고 하락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예를 들어서 네, 네. 한 달 전에는 10,000원씩 오르다가 이번 주에는 1,000원씩 오르는 느낌. 여전히 오르는 거잖아요. 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근데 22년 중반부터 매매 가격 등락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죠. 그렇죠. 이때가 언제예요? 빅스텝 할 때예요. 빅스텝. 우리나라 기준으로. 자,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국 금리 향방에 더 영향을 받아요.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더 그래.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우리나라 기준금리 영향을 받아요. 네. 네. 후행적인 지표라는 게 벌써 들어서죠. 근데 여기 보시면 22년 10월이 등락률의 저점이죠. 빨강색. 그렇죠. 그죠? 네. 등락률이 바닥 찍고 올라가죠. 네. 조금 올라갔네요. 그 조금 올라가잖아요. 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네. 22년 10월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아하. 정점이에요. 10월 이후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살포시 떨어집니다. 되게 민감하게 같이 움직이네. 정말 민감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22년 10월이 정점이고 그렇죠. 이후에 완만하게 떨어지잖아요. 네. 지금 이 금리의 향방의 그래프와 아하. 집값 등락률의 그래프가 따로 움직입니까? 아.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네. 등락률이 0에 가깝게 움직이죠. 왜냐하면 이것도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해도 시중금리는 먼저 선반영해서 정점 찍고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행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뭐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할지라도 시중금리가 떨어져 주니까 보시는 것처럼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이죠. 서울도 아니고 지방도 아닙니다. 전국 기준으로 먼저 확인을 하신다면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0.12까지 올라왔어요. 오늘 아침 발표입니다. 마이너스 0.12%까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어쨌든 주택을 매수하는 심리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네. 그 작은 금리 차이에도. 그렇죠. 다만 이게 마이너스 0.1까지 왔다는 얘기는 네. 특정 지역은 이미 플러스로 올랐을 수도 있고 그렇죠. 특정 그렇죠. 지역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5%를 면치 못하는 지역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반등한 지역도 있고 반등 안 하는 지역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아직은 마이너스에 맴돌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론이죠. 근데 아까 2023년도의 말이 부동산 저점을 찍을 거다라고 네. 하셨는데 지금 요 그래프는 또 저점으로 막 가는 것처럼 하다가 금리가 조금이라도 내릴 기미가 보이니까 또 지금 상승하고 있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렇죠.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자, 돼요?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23년 하반기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23년까지는 집 사지 마세요라고 표현했는데 네. 제가 보기에 이게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네. 4분기 초 네. 그 정도면 플러스로 전환되는 구간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지역에 따라 조금씩 네, 다르겠지만. 서울은 좀 더 빠르고요. 네, 네. 서울 중에서도 특정 지역은 이미 플러스로 반등했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평균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고요. 아하하. 그렇다고 평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평균이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보시고 네.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을 볼 때는 또 다른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네, 거죠. 네. 평균 말이 안 맞아. 우리 동네는 이미 올랐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집값 등락률이 어쨌든 지금은 마이너스니까 네. 플러스로 반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바심 가지고 당장 집 사실 필요는 없겠다. 없다. 의견을 드립니다. 아직도 조정되는 국면입니다. 네. 다만 향후 금리의 향방이 어떨지 아하. 급격히 금리를 인하할지 만약에 급격히 금리를 인하를 하면 미국 지금 은행들이 14위 은행까지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14위고요. 네. 실리콘밸리 뱅크가 16위예요. 미국 은행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처럼 뭐 12대 은행 중에 몇 개가 파산인 게 아니라 4,800개 중에 상단에 있는 대형 은행급이 나름 파산 혹은 인수된 건데 이거 말고 좀 어려운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한국어가 없어서 글로벌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GSIB라는 용어가 있는데 네. 이게 FSB라는 금융안정기구 국제기구 성격의 이 기구에서 네. 매년 11월에 세계 경제를 봤을 때 세계 경제 시스템을 좌지우지할 만한 은행들을 선정해요. 아하. 30대 은행. 아하. 그 30대 은행 중에 하나가 파산 인수되면 네. 그건 정말 금융 리스크로 번져요. 예를 들면 미국 은행 중에 앞에 상단에 있는 상위 한 5위? 네. 요 정도. JP 모건 체이스가 만약에 파산한다. 그러면 그건 금융위기인 거예요. 그냥. 그렇죠. 다른 말을 묻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뭐 웰스파고나 뭐 이런 여러 은행들이 그 금융부실이나 인수되거나 뭐 파산되면 그건 금융위기예요. 그러면 대규모 금리 인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경제 위기 때도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그냥 앞당겨가지고 소집회의, 긴급 소집회의 열어서 금리를 인하했어요. 네. 이게 금리예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도 정례회의 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영상 찍자. 다음 주 수요일날 찍자라고 해놓고 위기가 터지면 갑자기 야밤에라도 만나서 일단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긴급 소집회의 열어서 빅스텝으로 금리를 인하해요.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나 시스템적 리스크까지 번지면 대규모 금리 인하가 있어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가 일시적으로는 요동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금리의 레벨이 확 떨어지면서 다시 자산 가치가 급등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그 나름의 시나리오를 그리셔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걸 전제할 수는 없어요. 지금으로서의 전제는 지금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 라고 일단 전제했을 때는 네. 어쨌든 부동산 매매 가격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행보 그러나 여전히 마이너스에서 네. 횡보하는 이런 기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이너스에서 약간 움직이고. 그렇죠. 이 값이 가장 최고의 매수 시점, 가장 최고의 내 집 마련 시점은 아마도
0을 통과하는 그 지점이지 않을까요? 전국 기준으로 본다면. 네, 네, 네. 근데 그 지점은 지금으로서는 전망을 해보면 23년 하반기, 4분기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올해 예, 하반기, 사분기. 내년 뭐 이렇게 좀 봐야 예, 되겠네요. 예. 그리고 서울은 3분기. 그러니까 하반기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부터 눈여겨 봐야 되는 지금 거예요. 눈여겨볼 시점이 왔다고 6개월 봅니다. 전부터는 쭉 봐야 되잖아요. 네, 네. 지금부터 볼 시점이 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내 집 마련을 덜컥 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면 그때 그 부동산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시장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건 네, 금리가 어느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형성되는 거지. 네. 금리가 계속 오르면 이거 형성될 리가 없잖아요. 시중금리가. 시중금리가. 제 시중금리는 말은. 적어도 그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그죠? 금리가 이게 가장 어느 핵심이죠. 정도 떨어져야 이게 그렇죠. 하반기에 형성되는 거지. 네. 안 떨어지면 저절로 형성될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기준금리가 지금으로서는 23년 네, 네, 내내 동결된다라는 가정, 아하. 이게 가장 지배적인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동결만 돼도 시중금리는 떨어질 수 있어요. 더 오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안 오는데 명분이 예, 없지. 예, 명분도 없고 은행들이 서로 경쟁해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판단이 있고요. 된다. 특히 여러분께 제가 꼭 요거 정도는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여러분들이 정확한 주택 매수 시점을 판단한다라고 예, 하신다면 예. 요 그래프는 꼭 보십시오. 아, 제가 제 개인 채널에서도 요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그렇죠. 결정돼요. 네네네. 제가 심지어 이런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의 연봉도 사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요. 맞아요. 여러분의 역량이 높아지고 가치를 끌어올리면 여러분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요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임금, 노동력에 대한 가치, 주식의 가치, 주가도, 국제 유가도, 부동산 가격도 모든 가격 변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미분양 주택은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의 법칙이 아니라 그걸 넘어선 제가 이렇게 강조해요. 자연의 섭리예요. 네.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020년에 집값 급등할 때 미분양 주택이 어떻습니까? 급격히 해소되죠. 아, 막 해소되네요. 그리고 20년에서 21년 사이에. 예, 21년에는 미분양 주택이 이게 시장 재고라고 하는데 어. 더 이상 줄어들기 어려운 수준으로 여기서 횡보할 때 집값 등락률이 둔화돼요. 이렇게 정점으로. 예, 예. 그죠? 그리고 22년에 미분양 주택이 쌓여요. 이때가 예. 언제예요? 금리 인상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쪼개볼게요. 22년 상반기까지는 네. 베이비 스텝만 했어요.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이 어떻게 쌓여요? 완만하게 쌓여요. 완만하게 쌓이다가 22년 중반부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쌓여요. 빅스텝을 역대급으로. 할 때 어마어마하게 쌓이죠. 자, 이 그래프와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네. 그 가격 그래프 네. 어때요? 이것도 똑같이 가네요.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와 미분양 주택과 가격 지표가 오케이. 세 가지가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계시잖아요. 이걸 누가 거부합니까?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 건수가 이게 조금씩 줄죠. 오호. 이것도 재밌게도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정점 찍고 그때 미분양 주택 건수가 정점 찍은 거예요. 재밌죠? 정말 파인 튜닝 된다. 예. 지네끼리 요렇게. 와. 근데 이 미분양 주택 건수의 위험선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6만 호로 가정해요. 훨씬 넘어섰네요. 예, 넘어섰어.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조정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미분양 주택 통계가 매월 말일날 발표됩니다. 적으세요. 네. 국토교통부로부터 보도자료가 나오고 네. 그게 기사로 쫙 쏟아져요. 아하. 매월 말일날. 매월 말일날. 말일 혹은 말일 전날. 네, 네, 네. 30일, 31일. 네, 네. 물론 주말이면 안 나오고 오피스데이 중에 공무원은 네, 네. 주말에 쉬니다. 그죠? 오케이. 토요일, 일요일 빼고 말일 즈음에 나옵니다. 이해 가시죠? 별걸 다 알려주는 남자 김광석. 이거 왜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공무원십니다. 네. 이해. 예, 예. 그리고 이 주택 통계가 나오면 전 제 채널에서 즉시 분석해드려요. 아하. 미분양 주택이 네. 의미 있는 수준으로까지 해소되면 어제요? 6만 호 밑으로 해소되면 네. 그거는 확실히 상당한 신호예요. 이거 자세히 봐야 되겠네, 그럼.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 통계가 발표될 때 그거를 그냥 그 기사를 그냥 신경 안 써요. 그걸 눈여겨봐야 돼요. 눈여겨봐야 돼요. 지금 7.5만에서 7.2만으로 떨어졌고 예, 7만 이제 또 2천. 발표가 말에 나겠죠. 네. 근데 물론 이게 만약에 이게 다시 7만 5천 호 올라가면 이게 계속 횡보할 거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죠? 가정을. 근데 이게 확실히 의미 있는 떨어진다. 수준으로 해소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0에 가깝게 상승률이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6만 호 밑으로까지 떨어지면 의미 있는 수준이네. 그럼 시장은 이미 매수세로 접어든 거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예. 2023년도에
어느 정도 저점을 찍으면서 회복될 수 있다. 거기에 또 이제 금리, 시중금리,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약간이라도 떨어졌을 때 심리적인 거, 그 다음에 이 미분양이 해소되는 거, 이걸 다 같이 잘 봐야 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돼요. 예. 적어도 이 세 박자를 좀 보시면 그러네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이게- 우리 큰 거 예. 배웠습니다, 또. 아, 그래요? 경제 공부도 이제 사회과학이라고 하잖아요. 사회과학 안에 경제학, 경영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에요. 과학에는 크게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나뉘는데 네, 네. 여러분들이 자연과학만 과학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사회과학도 과학이고요. 과학적으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되고 혹여나 과학적으로 접근했는데도 뭐 좀 미스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솔직히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최적의 내 집 마련 시점을 판단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지표, 뭐 미분양에는 어떻게 되는지, 네. 금리 부분도 아, 보시고, 예, 예. 특히 이제 시중금리가 시중금리, 어떻게 예. 움직이는지, 그래서 미분양 주택 가격 등락률 그 자체. 가격 등락률. 왜냐하면 예, 예. 이 가격 등락률이 중요한 게 갑자기 뭐 마이너스 0.5였다가 갑자기 플러스 0.5 이렇게 가는 적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네네.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뭔지 알았어요? 네. 아파트 사러 갑니다. 그러면 같은 아파트인데 네. 10억, 9억, 8억에 나왔어요. 뭐 네. 사시겠습니까? 8억에 사죠. 8억에 사죠. 네. 그럼 8억에 팔리면 그 다음 주에 누가 와서 살 때 뭘 사요? 그다음부터는 8억. 그러니까 8억에서 10억으로 뛰진 않아요. 실거래 가격도.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기 때문에 가격 등락률 자체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오케이. 우리가 관전 포인트다. 이 세 가지인 거죠. 또 우리가 그러면 이 정도면 우리가 5월 달에 알아야 될 건 다 안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국가 부도 상황에 내몰릴까? 그리고 그것도 내몰리지 봐야 않는다면 만약에 신용등급 강등이 있을까? 네. 그 강등이 있는데도 모르고 계속 주식 들고 있으면 큰일 날 수 큰일 있다는 날 거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모니터링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 5월 그리고 뭐 그거 밖에도 말 그대로 CDS 프리미엄이 더 올라가는지 위험이 더 커지는지 네. 이제 개념 정리가 됐으니까 오케이. 그런 것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시간도 없고 김광수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 그냥 빨리빨리 저분 걸 계속 들으면 좋겠는데 하는 분들은 김광수 선생님 유튜브로 가시면 됩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네. 김광석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딱 검색하셔서 들어가서 구독하시고 있다가 그때그때 필요한 거 이렇게 알람도 뜨고 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말씀 들으면서 나 이거 제대로 한번 책 한번 읽고 훅 한번 완벽히 그 김광석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 이해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금리, 물가, 환율부터 주식, 채권, 부동산, 디지털 경제까지 경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아웃라인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심어줄 수 있는 너무 좋은 책이 한 권 요번에 나왔는데 이틀 전에 나오셨대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아주 짧게 너무나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사는 거 자체가 다 경제잖아요. 경제 모르고 투자하고 사는 건 눈 감고 운전하는 것 같다 했는데 나 좀 눈 뜨고 운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 책 한번 김광석 교수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신간 뜰 거예요. 사서 읽으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CNN을 보는데 정말 좋은 정보가 있어요. 그 네. 정보만 그대로 이행하면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요. 네. 근데 영어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 정보가 나한테 올까요? 못 오죠. 마찬가지예요. 그게 온전히 내 것으로 들어오려면 언어가 장착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 책 하나만 읽으면 되네. 언어입니다, 이거. 이 언어책. 언어네. 경제 언어책. 경제 언어네. 예. 아까 예를 들면 CDS 프리미엄을 보험료 가지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설명해 놓은 경제 언어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뭐 금리, 물가, 무역, 환율, 주식, 채권, 부동산, 국제유가, 가계부채, 추경, 실업률, 인구 뭐 이거만 한 것만 읽으면 그래도 경제가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요 책 5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성스럽게 댓글을 써주신 분들 중 5분을 추첨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원포인트는 뭐예요? 딱 단어 하나로 얘기한다면 금리는 사람으로 치면 혈액이에요. 금리를 모르고 우리가 부동산에 관심 있다, 주식에 관심 있다. 소용없어요. 이거는 정말 사상누각입니다. 기본적으로 금리의 향방을 보면서 오케이. 경기가 어떻게 사이클을 갖는지 그것에 따라서 그 시장의 특징을 선행하는지 후행하는지 이런 특징을 이해하면 적절하게 여러분 자산 배분하실 수 있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쉽게 듣고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20분 경제과외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